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제가 구매 관리 일을 할 때 이제 협력사라고 하죠. 또는 뭐 원청이고 하청. 그러니까 뭐 제가 원청이라고 하면은 이제 협력사는 하청이게 되겠죠. 아무래도. 그러면서 이제 뭐 하도급 관계가 되는데 원청에서 그러니까 뭐 저도 지시 때문에 이제 했겠지만 그 협력사에다가 재무제표를 요구를 해서 매년 경영 상태를 제 나름대로, 그러니까 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자 했던 적이 있어요. 왜 그랬냐면은 그 협력사들이 뭐 다들 이제 탄탄한 기업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흑자도산을 하거나 뭐 문제가 생겨서 경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뭐 잠적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금형을 안 준다거나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예방을 하고자 재무제표를 받아서 그 기업의 상태가 어떤지 좀 파악을 하고는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돈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좀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어요. 이 재무제표라는 게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고, 근데 이 재무제표를 그럼 요구를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근거가. 근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을 평가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원청에서 하청을. 그리고 그런 평가가 필요하고 그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. 이게 받아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. 그리고 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거는 이제 5가지 정보가 있잖아요. 그 5가지가 무엇이냐? 5가지는 재무상태표, 그다음에 손익계산서, 현금흐름표, 그다음에 자본변동표, 주석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주석에 포함된 것들이 제조원가 명세서,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. 제조원가 명세서. 이 제조원가 명세서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. 이 제조원가 명세서가 왜 민감하냐면은 지금 이 보고 계신 화면을 보면은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 양식이에요. 양식인데 이게 재무제표에 포함돼서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.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줄 필요는 없어요. 이거는 원청에서 요구를 할 때 빼고 주셔야 될 거예요. 왜냐면은 이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게 그 원청에 납품하는 그 뭐 반제품이나 완제품, 뭐 부품 이런 것들을 어떤 구성으로 생산을 했는지 그런 원가가 나오는 정보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가 명세서를 주게 되면은 단가나 이제 단가 협상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, 당연히.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실 필요가 없어요. 주셔도 안 되고, 근데 간혹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재무제표를 요구를 하면은 다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.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보시고.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. 자, 그러면은 다시 또 이제 원래 돌아와서 재무제표 요구가 가능한가?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.
그래서 제가 저는 이거를 궁금해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저 민원을 남겼었어요. 저는 이거를 제가 2018년 9월에 남긴 거죠, 민원을. 그래서 민원 신청의 내용은 원청에서 재무제표를 요구를 해도 되는지 약간 이렇게 돌려서 좀 물어본 거죠, 이거를. 그래서 뭐 사유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봤다. 이래서 뭐 그런 사유 등으로 요구를 뭐 하겠다고 한다. 그래서 이에 응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문의를 좀 남겼어요. 근데 이게 재무제표를 요구를 하기 전에 이제 하도급법 쪽을 좀 찾아보면은 경영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. 근데 이런 점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 요구가 경영상에 간섭을 할 수가 있을 여지는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문의를 좀 남겼고, 그래서 제가 받은 답변은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. 하도급법상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는지, 네, 이런 검토를 했대요. 그래서 한 내용을 보니까, 자, 이런 내용들이 있대요.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. 다만, 이제 계약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원가 정보까지 담고 있지 않은 재무제표,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를 말할 거예요. 아마 제 추측에는. 네. 그래서 그런 거를 담지 않고 있으면은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한대요. 네.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한다고는 해요. 한다고는 하는데 뭐 이제 뭐 끝까지 버티면은 뭐 원청에서도 당연히 무리해서 받지는 않겠죠. 근데 대신에 이제 뭔가 페널티는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주시는 상황이 생기실 거고, 그렇다면은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뭐 큰 기업도 그렇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재무상태표를 전자공시로 이제 공개를 해요. 하면은 보통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는 다 빠져 있어요. 그리고 어 재무 상태표, 그리고 손익계산서, 그리고 현금 흐름표, 뭐 자본 변동표, 그리고 주석 해서 이 정도는 들어와 있거든요. 이거는 다 빠져 있어요.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, 이거는.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흑자도산 얘기를 잠깐 했어요. 흑자도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나중에 뭐 회계 공부를 더 하시다 보면은 회계 공부도 깊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냥 겉핥기식으로 조금만 보시면 되고, 그러면은 이제 보통 손익계산서를 보고 매출이 많다, 뭐 이익이 났다, 안 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근데 이 손익계산서는 그 발생주의잖아요. 그러니까 뭐 거래가 일어나면은 그걸 다 기록을 해요. 그리고 이걸로 뭐 실적이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, 문제는 이 손익계산서의 문제는 현금 흐름이 아니에요. 현금을 받은 내용이 아닌 거거든요. 이거는 손익계산서는.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만 보시는 게 아니고 현금 흐름표도 같이 보셔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걸 꼭 보셔야 돼요. 그 기업이 튼튼한지 단단한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시려면은 손익계산서의 매출, 이익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현금 흐름표 쪽에 현금 유동성을 좀 보셔야 돼요. 그래야지 그 기업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매출은 엄청 많이 났는데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기업이 이제 흑자도산 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수익은 나고 있는데 겉으로는 수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손실이 나고 있는 기업인 거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, 당연히. 그러니까 구매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,
뭐 영업하는 입장도 그러실 거고 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좀 설명드렸고요. 그러니까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포인트는 두 개인 것 같아요. 재무제표를 요구할 수가 있다. 단, 그 경영상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요구를 할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하청이라고 할게요. 일단 표현은 협력사 입장에서는 제조원가 명세서는 줄 필요가 없다. 딱 이게 핵심이에요, 지금. 네,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재무제표를 뭐 요구를 받거나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